284 공동소유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특히 공유 별표 지시고. 그러면 공동소유가 뭡니까 물으면 지금까지는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하나다 이랬는데 이제는 뭐 하나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소유고 우리는 여기에 세 가지 공유, 합유, 총유를 인정합니다. 우리 법은. 자 그러면 285에 자 여기가 여기 돼 있네. 요거 잡아요. 자 공유는 여러 사람이 뭐야? 수인이 지분으로 소유하는 게 공유입니다. 아, 날씨 많이 풀렸어요. 이제 꽃샘추위 한 번만 있으면 끝이다. 날씨 풀리면 뭐 할 거고 공부가 풀려야 되는데. 그죠? 공부가 술술 풀려야 되는데. 여러분 공부 처음 하시는 분은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처음 해갖고 다 하려고 하고 뭐 욕심은 많으면서 또 실망이 더 빨리 옵니다. 욕심 많으면. 공부는 욕심이 있어야 돼. 욕심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된대도. 그런데 그 욕심이 지나치게 그러면 뭐 공부가 안 돼요. 왜 실망이 먼저 받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한 번을 10번 봐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10번 봤나 생각. 스스로 물어봐. 내가 모르면 내가 10번 공부했나 물어봐. 그런 생각하면 돼요. 그럼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손해평가사 작년에 중개사 합격생이 와서 수업 듣더만 돌아버리려. 원장님 중개사보다 더 어렵단다. 왜? 처음 하니까. 중개사는 우수 안 쓰고 민법 3개 틀리고 합격한 사람이 그래요. 처음 접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합격하고 내년에는 손해평가사 공부해요. 이걸 병행을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저번주 토요일 또 3명 들어왔던데 손해평가사는 다 합격한 사람이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격하면 업해보면 아 평가사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이거는 평생 하는 게 아니고 1년 중에 한 몇 달만 하면 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개사 비수기 때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한 번 봐가지고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지극히 정상이다 생각. 실망할 필요가 없어. 10번 본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중개사 그리 공부 잘하는 놈이 처음 와서 보더만 중개사보다 100번 어릴 때 처음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처음 보는데 이거 이해하려고 감이 덤비면 민법이 대학교 4년 동안 배웁니다. 1년 배우는 게 아니라 4년 동안 배운대도 처음 들어가 민법 총칙 우리 민법 총칙 배웠잖아. 뭐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 기한 그거 배우는 게 1년. 2학년 가면 물권법 지금 배우고 있는 물권 배운단 말이에요. 3학년 되면 채권 배워 계약법 4학년 돼야 천적 상속 배웁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한 번 들어가고 안 된다 이해? 언니 안 되지? 그래서 이걸 실망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 봐요. 그래서 공유는 근데 이제 좀 이 학원 강의는 집중하고 딱 이렇게 해주니까 대학하고는 다르지. 봐요. 자,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소유하는 거고 합유는 누가? 조합체가 소유한다 돼 있어. 조합이니까 합유야. 요리 오는 거야. 총유는 누가? 비법인 사단이 누구야? 교회, 종중이 소유하는 게 총유야. 그럼 여러분이 동업한다가 합유야. 자, 합격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합동사무실 하자 우리. 경비 절반하고 나는 토지만 할게. 내 다 하래 그냥 건물 같은 거. 그럴 수 있잖아. 거기 뭐냐고? 합유 그게 조합이야. 공유는 그냥 혹시나 토지 살지 오를지 모르니까 내 있으면 좀 투자해서 하자. 알았나? 응 그래 그 정도야. 공동목사 또 공유와 합의 차이가 공동사 목적이 있으면 요리돼.
합의가 되고 그 전 단계가 공유야. 막연히 그냥 사정서. 그런데 이 총리는 뭐라고? 종중교회는 단체. 그래서 요거는 개인, 중간, 단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유 합의는 지분이 있는데 요놈은 지분이 없어요. 자기 몫입니다. 두 개는 지분이 있어. 있는데 뭐가? 처분이 달라. 지분을 팔아먹을 때. 자, 총류는 지분이 없으니까 처분 말하면 안 되지. 없는데 뭘 처분해? 근데 공유와 합의는 지분이 있어 없어? 지분이 뭐라고? 자기 몫. 그런데 공유는 뭐? 자유롭게 처분합니다. 지분을. 근데 합의는 동의받아야 돼. 왜? 공동사업 목적이 있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동업한다. 아버지가 잘못해서 돌아갔어. 상속이 안 돼. 원칙. 왜? 공동사업. 아버지가 돌아가면 내가 들어가고 그 아버지들하고 동업되겠나? 그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지분 팔 때도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 동의받고 해야 돼. 그 다음에 분할은 나누는 거잖아. 공유만 되고 합의 총유는 분할 못합니다. 쪼개지 못해. 그럼 이런 합의를 쪼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팔든지 합동사무실 전체를 넘기면 되잖아. 아니면 전원 동의받고 지분을 빼오든지 자기가 팔아서 이렇게 해야 돼. 분할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보존은 상태 유지입니다. 각자 사원총회 각각사로야. 어떻게 온다? 각각사. 관리는 임대입니다. 임대. 관리가 뭐라고? 세를 주는 거야. 그건 과과사입니다. 과과사. 관리행위는 어떻게 온다? 관자에서 니은을 빼. 과잖아. 과사. 어떻게 온다고? 이거 빼래도 니은. 그럼 과잖아. 과과사. 자, 처분 변경은. 자, 이거와 이거 달라. 위에 거 이거는 지분 처분이고, 이거는 뭐? 공유물 전체. 합의우면 합의물 전체. 총유물 전체를 처분 변경이야. 요거는 지분이고. 처분이 되게 있잖아. 이거는 전원동의 받아요. 전원동의. 전전사.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떻게 온다? 각각사, 과과사, 전전사. 갈수록 세. 강도가. 보존행위는 상태 유지니까 누구든지 해야지. 비과세. 그럼 공유자라면 누구든지 고쳐야 돼. 각자가. 그 다음에 등기 어떻게 합니까? 공유는 지분 부수, 합의는 어떻게 등기해? 지분 등기 안 합니다. 조합체면을 한 게 아니고 조합은 전원 명의로 등기합니다. 유명합니다. 등기부에서 꼭 알아놔야 돼요. 총리는 어떻게 등기한다? 차단, 자체명의로 등기하잖아. 누가 신청해? 대표자 관리인이 신청하지만 자체명의로 등기합니다. 종중명의로 등기한다. 교회 명의로 등기한다. 꼭 암기해야 돼. 기본이다. 기본.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공유가 어떤 경우입니까? 기본서 286페이지. 자, 우리가 위에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읽어봐. 경계. 설치된 경계표 다음 구구가 공유를 했잖아. 여러분 집하고 옆집이 경계란 말이야. 거기에 울타리 설치해서 담 설치해서 거기 공유를 해도. 자, 그리고 5번 읽어봐. 동그라미 5번.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갔어. 집이 10억짜리가 있어. 그게 뭐라고? 아들이 2명이면 공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그 공유는 분할하면 돼? 안 돼? 공유는 질판. 분할돼? 안 돼? 되잖아. 분할도 되고 공유니까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해. 그럼 아버지가 죽었어. 이제 행제 2개밖에 없어. 그럼 2분의 1씩이겠지. 공유니까. 동생이 자유롭게 처분해도 됩니다. 행 동의 안 받아. 근데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분 팔을 때도 동의받아야 되잖아. 그러다 보존은 각자입니다. 여기 이제 공유면 이렇게 딱 생각해야 돼. 참고로 동의 문제 나오면 당연히 공유가 나와. 합의 종료는 그냥. 자, 그 다음에 6번도 공부했다. 읽어봐. 그 공용 부분이 무슨 부분이야?
복도 엘리베이터잖아. 집합 건물에서. 자, 우리 학원 봐. 이 5층이지. 5층을 나가면 복도 있죠? 5층 그 우리 들어오는 입구까지는 우리 전유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자, 이거 나간다 해요. 여기서 나간다 밖으로. 복도 있죠? 엘리베이터 있지? 1층 계단 있지? 이게 다 뭐야? 공용 부분이. 공동으로 쓰는 거. 그게 공유입니다. 그 다음, 지분했고, 지분 처분은 자유롭다 했고, 자, 287. 지분의 탄력성 해봅니다. 그 조문 한번 읽어봐요. 메뉴에. 누구한테 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명 좀 해줘봐요. 그렇지. 그 말이잖아. 근데 어떻게 가? 다른 공장에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가? 잘 가? 몇 분, 어떤 비율로 가? 그게 마지막에 각 지분 비율이야. 자, 봐요. 예를 들면 이거요. 가벌병 3명이 공유한다. 만일에 요런 게 6분의 3이야. 요면, 요거는 6분의 2야. 요거는 6분의 1이야. 지분이 다르죠? 그럴 때 이제 요자가 갑이 사망했을 때 누가 없어야 돼? 상속인이 없어야 돼. 상속인이 있으면 당연히 아들이 가져가. 아니면 그 지분을 포기합니다. 6분의 3을. 그래서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해야 돼. 상속인 있으면 당연히 상속받는데도. 그러면 6분의 3이 누구한테 가? 다른 공유자 을병에게 기속이 돼. 어떻게 기속돼? 요거는 6분의 2만큼 가는 거야. 지분 비율로 간다 해도 요거는 6분의 그래서 요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지분의 탄력성이에요.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기속한다. 찾았어요? 그러면 을은 6분의 2니까 6분의 2가 오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럼 이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 을이 이제 6분의 4지. 두 개 합하면 요거는 6분의 2잖아. 그래서 6분의 6 돼야 돼. 그럼 지분을 합하면 1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하단에 2, 하단에 양가로 2번 읽어봐요. 처분 변경 어떻게 한다고 할까? 전원동의. 무슨 동의? 전원동의 해야 됩니다. 다시 무슨 동의 받아야 돼요? 전원동의. 처분 변경 아까 전원동의잖아. 꼭 알아야 되고, 그래 했으니까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남겨서, 자, 288에, 동그라미 3번이 뭐예요? 아니, 양가로 3번이 참. 위에서 8번째 줄에. 관리는 어떻게 지분 가만수입니까? 7번 요거잖아, 요거. 관리는 지분 가만수. 요를 결정합니다. 요 설명을 쭉 있는데, 뭘 제가 적어보겠어요. 봐요. 쭉 보고 이거 읽으면 돼요, 7번. 그럼 이겁니다. 만일에, 갑하고 을이 요놈이 3분의 2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은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느 토지에 대해서, 요 토지에 대해서. 공유인데, 갑이 얼마? 을은. 자, 그런데, 갑이 3분의 2 가진 놈이 병에게 이 토지를 뭐해? 임대를 줍니다. 임대가 무슨 행위야? 임대가 무슨 행위야? 관리 행위를 했잖아, 아까. 세 주는 거. 어떻게 결정한다고? 지분의 과반수. 그러면 3분의 2는 지분 과반수 맞아? 반수는 2분의 1이고 그걸 넘는 게 과반수야. 넘을 과자야. 그러면 혼자서 얼마든지 병액 주면 요 놈은 임차인이 되겠지. 점유하고 있겠지. 이 점유는 적법이야 불법이야? 적법이 되는 거야. 그럼 누가 기분 나빠? 소수 지분권자가 기분 나빠도 요 놈에게 점유 배제를 구한다든지 배제 청구 안 돼. 이해가 돼요? 그리고 뭐 자기 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돼? 안 돼? 안 돼요. 요 놈에게는.
누구한테 한다? 갑에게 자기 지분만큼 부당이득받아 청구합니다. 세줬으니까 만일에 3분의 1이고 3분의 1이니까 만일에 90만 원이다. 차임이. 그럼 얼마 받으면 돼, 자기는? 갑에게 30만 원. 이렇게. 여기 부당이득 청구합니다. 이렇게 하지. 변경해서는 안 돼. 이유가 뭐야? 임대란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겁니다. 결론 요거 꼭 해놔야 돼. 요거 옆에 적어 놓고 외우면 된다. 자, 그 다음에 289페이지 하단의 4번은 보전행위를 어떻게 한다고 할까? 단독. 각자한테 있잖아. 각자가 단독과 같은 말이야. 한 장 넘겨요. 자, 이제 290에 대외관계가 나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메뉴에 중요하다. 그 설명을 또 합니다. 자, 다시 들어봐요. 7번. 요거 해왔어요, 요거. 요거 못 내면 안 됩니다, 이거. 지웁니다. 자, 그 다음 봐요. 이제, 가벌이 이제, 두 명이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다. 뭐 3분의 1 해도 돼, 병하고. 뭐, 2분의 1씩 하자. 근데 어떤 놈이 침해한다, A가. 어떡할래? 이 말이야. 침해야. 여러분이 공유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침해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각자는 단독입니다. 공유물 어디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침해자에게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야.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반환, 방해 제거, 등기 가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A가 전체 그 위주에서 등기해갈 수 있잖아. 마지막 거. 그럼 각자는 2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어디에 대해서?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세 가지 청구하는 거야. 전부에 대해서. 그러면 침해자 A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갑이 전부에 대해서 만약에 A가 위주에서 등기까지 가서 저 공유 지분을 그러면 침해자 입장에서는 갑 보고 야 너는 2분의 1밖에 안 되는 놈이 왜 전부 하노?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잖아. 안 통해.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각자는 전부에 대해서 세 가지 반환, 방해, 제거, 등기 말소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부가 아니고 지분만큼 해야 되는 게 있어. 이거는 뭐라고?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이야. 부당이득이나 뭐 손해배상은 어떻게 한다고? 지분만큼입니다. 지분. 전부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럼 부당이나 손해배상은 돈이야 돈. 돈이잖아. 돈은 자기 지분만큼이다. 요래 외우면 돼. 너무 중요하다. 저를 미워하지 말아요. 저는 책에 있는 걸 나불나불거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3번도 중요하다. 3번 가로 보입니까? 290에 위에서 한 10번째 줄에 3번 가로 있잖아. 대내관계 1번 읽어봐요. 줄 거라 소수가 그 다음 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해가 돼요? 이거는 이제 대내야 대내. 7번 봐요. 3분의 1씩인데 이해가 됩니까? 3명인데 3분의 1이야. 그럼 소수잖아 전부 다. 서로 소수 아닙니까 소수. 가만 없잖아. 그때 그중에 어느 한 명이 두 번째 줄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합니다. 3명이 공개했는데 2명 어디 미국 갔다 오니까 어떤 놈이 그 집 주고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공개 중에서. 그 다음 줄 거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그 다음 줄 인도 청구할 수 없고 별표. 이게 있다가 바뀐 판례야. 없고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줄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점유 방해하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그 다음 줄 2020년 나왔어요. 그때 판례 나오고 3번 연속 나왔다. 중요한 판례다. 자 인도 청구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 그 다음 줄에 방해 상태 제거나 방해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은 그걸 다시 설명한 겁니다. 그 밑에 꼭 기억하시고
자, 291 조문. 시커머서 한번 읽어봐요. 291에 이제 지분 비율 줄 거, 관리 비용 줄 거, 그리고 의무 줄 거, 의무 부담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이 공유로 세를 얻었다. 그럼 관리비라든지 세에 어떻게 내야 돼? 지분 비율로 내야 되잖아. 2번 읽어봐요. 공유자가 몇 년 이상? 1년 이상 줄 거. 그 의무를 이행 안 한다. 지체한다. 그럼 다른 공유자에게 상당한 가격으로 지분 매수. 자, 여러분 2명이 3명이 공유하고 있는데 1명이 돈을 안 내요. 월세를 계속. 몇 년 동안. 그럼 당신 지분 나한테 팔고 나가라 이 말이야. 그게 2번입니다. 그 다음 대비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292에 공유물을 쪼갠다가 분할이야. 공유를 뭐 하고 싶다고? 분할. 그 조문 또 한번 읽어봐요. 공유자는 그러나 약정 줄 거 5년입니다. 금지할 수 있어. 왜? 시세가 오를지 모르니까 야 우리 5년 동안은 분할하지 말고 가지고 있자. 됐어요? 2항 그 전환계약을 갱신이 뭐야? 재계약. 또 몇 년? 5년. 토탈 10년입니다. 결론은. 5년 금지 한 번 더 5년. 토탈 몇 년 동안 금지할 수 있어? 10년. 그 다음에 자 이제 분할 방법 있고 이제 밑에 봐요. 밑에서 5번째 줄 회비 분할 나옵니까? 293에 무슨 분할이 나와요? 재판. 그거 설명 잠시 합니다. 7번 봐요. 그래서 공유물을 뭐 하고 싶다고 지금 쪼갠다고 뭐예요? 공유물 분할은 회비가 원칙이야. 회비 분할. 회비 분할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한다? 재판상 분할. 재판사가 법원입니다. 법원 가서 재판상 분할을 합니다. 분할 청구합니다. 그러면 회비가 되면 셋 중에 어느 가라도 저한테 현물 분할을 합니다. 찾았어요? 현물 분할? 여기 무슨 말이야? 현재 물건으로 나눈 거야. 토지가 1000평 있다. 2명이다. 500평 나누자 이를. 자, 대금 분할이 뭐야? 팔고 지분만큼 돈 나눠 갔죠? 그게 대금 분할이에요. 가격 배상 찾았어요? 가격 배상은 뭐야? 한 사람에게 뭐 두 사람도 될 수 있지만 2명이 공유다. 1억이다. 그럼 5천 5천이겠지. 예를 들면 5천 주워서 내보냅니다. 그게 가격 배상이에요. 재판 가면 뭐가 원칙? 자, 여러분 회비 분할은 이걸 임의야. 임의가 무슨 말이야? 셋 중에 어느 것이라도 좋으면 하면 돼. 근데 재판 가면 뭐가 원칙?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대금 분할은 예외입니다. 가격 배상은 없어요. 재판 가서는. 그리고 이 대금 분할할 때 뭐 한다? 경매 지분 넣습니다. 법원에 분할 청구하면 협의가 안 되면 경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런 게 떠요. 뭐가 뜬다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런 글자가 보이면 무슨 말이라고? 아, 분할이 안 돼갖고 법원에 청구했을 때 또 안 되니까. 그래 되면 아까처럼 경매 대금 가지고 지분으로 날아가집니다. 찾았어요? 그리고 분할은 전원이 참가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전원이 참가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 분할은 그 유명한 공유물 분할 판결이 그 유명한 무슨 판결이야? 형성 판결이야. 다시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 무슨 판결이라고? 형성. 형성 판결을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잖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공유물 분할 판결 도중에 조정이나 협의가 되면 이거는 계약입니다. 등기해야 되는 거야. 공유물 분할 판결까지 나와야 등기 안 하는 거야. 도중에 뭐가 된다고? 조정이나 합의가 되면 이건 계약입니다. 등기해야 되는 거야. 자, 그 정도. 또 하나 더. 분할 효과는 원칙 소급하지 않습니다. 소급한다, 소급하지 않는다. 네, 그런데 예외 상속재산만 소급하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294에 맨 위에 조문 한번 읽어봐요. 시커먼스 294페이지. 담보 책임이 진다고 무슨 말인가? 7번 봐요. 만일에 이 토지가 공유인데 요리 나눴어요. 3명이. 이거는 갑 거고 을 거고 변 거로 했어. 근데 변의 토지가 오염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싸우겠지. 왜 내가 네 선택했노? 변이 내가 선택을 못하신 건 네 책임이다. 이런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 두 놈이 책임지는 거야. 그럼 이게 아예 오염되어 못 쓰면 요 이제 나만 요거 가지고 이제 세덩거리 나눠야 되겠지. 쉽게 말하면. 그게 담보 책임이야. 생각해봐요. 같이 공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분할해갖고 내 토지는 썩었고 나무 토지는 좋으면 말이 돼? 그런 겁니다. 그게 담보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합유 갑니다. 합유는 누가 소유한다고? 조합체. 찾았어요? 조합체가 뭐 들어갈까? 동업계약 295. 자, 세 번째 줄에 양가로 2번 읽어봐요. 계약에 동업과 계고 법률 규정해 줄 거.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신탁재산입니다. 수탁자를 맡아서 물건에서 수익을 남기게 하는 게 수탁자야. 그 자가 여러 명이다. 그 말은 위탁자가 한 명을 못 믿어. 수탁자. 그럼 두 명에게 할 수 있잖아. 신탁을. 신탁이 믿고 맡기는 계약입니다. 근데 수탁자가 두 명일 때 그게 뭐라고? 합유입니다. 자, 다른 걸 읽으면 돼요. 한 장 남겨요. 296에 총류 나옵니까?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총류는 아까 누가 소유한 거야?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가로 1번 읽어봐요. 그래서 대표적인 의회, 종중이나 교회, 아까 했어요.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공유 내용을 하고, 이 합의와 종류는 약간 보면 돼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 세 번째 나옵니다. 여러분, 소유권에 뭐가 있었어요? 소유권에 타이틀이 뭐가 있었노? 생각 안 난다가 답이다. 소유권이 세 문제 나오는데 오늘 행기 시효취득이고 시효취득 한 문제, 지금 공유 한 문제, 상린관계 한 문제 앞에. 저번주에 상린관계 배웠잖아. 그 세 가지는 중요하다는 걸 아직 별표 안 쳤나, 은희야. 아, 잘했다. 치지 마라. 시험 치고 쳐라. 소유권 하면 세 가지는 술술 나와야 된다. 오늘 두 문제 한 거야. 아까 시효취득, 그리고 공유 합의 종류 중에서 공유 딱 정리하기. 수고했어요. 야, 뭐 공부가 이렇게 힘듭니다. 집에 가서 공부도 안 하면서 힘들대. 그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 해요? 웃지 않은데 이야기해봐라. 본인 하루 일과. 본인 하루 일과. 에? 뭐라고? 여러분, 이 공부는 이 뭐라노, 이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실망이 드는 거예요. 네. 하는데 안 돼. 그게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좀 여유를 가지고 바로 효과 나타나기를 바라면 조급해서 안 된대도 하지만 쌓이고는 있어. 그래서 공부는 칠판 밑 빠진 독에 뭐 하는 거야? 물 붓는 거야. 독이 빠졌어. 물 부으면 자꾸 없어지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 쌓입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란 놈은 그런 거다 생각하고 하면 돼요. 자, 이제 교재는 298페이지 용익 물건이 뭐가 있어요? 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아닙니까? 각각 한 문제입니다. 그럼 지상 하나, 지역 하나, 전세 하나. 여기도 세 문제 나와요.
지지전에서. 그러면 소유권은 전체가 아까 세 문제지만 각각 하나 나온다. 그럼 용익이 무슨 말이야? 빌려 쓰다가 나중에 끝나면 돌려줘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사용 수익이 용익이야. 자, 그럼 바로 이제 지상권 가봅니다. 그 조문 한번 읽어봐요, 지상권. 자, 7번 봐요. 자, 보이죠? 자, 지상권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요거. 근데 봐요, 토지가 남아있 거야. 이 토지를 지상권자 요놈이 빌려 쓰는 놈이야. 주인이 누구라고? 설정자입니다. 그럼 지상권이든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그 주인이 누구라고? 설정자. 그럼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은 저당 설정자가 저 주인이야, 주인. 그걸 이제 지상권자가 빌려 쓰는데, 자, 타이틀이 건물, 공작물, 수목을 막기 위해서 소유 목적으로. 그래서 봐요. 지상권은 목적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리고 요 토지 봐요, 요 토지. 요 토지가 1000평이야. 다 말고 일부도 됩니다. 뭐도 돼? 일부. 그래서 밑에 의 다시 적어놨어요. 토지가 지상권 설정자고 그 사용하는 놈이 지상권자인데 지상권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지상권 한다고 합의해놓고 계약해놓고 등기 안 하면 이거는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권자 목적이 뭐라고 할까? 건물, 공작물, 수목, 사유 목적. 그럼 지상권자 적어라. 누가 지상권자를 해서? 한전. 한국전력. 자, 7번 봐요. 한전이, 자, 공작물이 뭐야? 철탑 적어봐. 철탑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 나무 토지를 다 살 수 있나? 그때 하는 게 지상권이란 말이야. 지금 철탑 가는 길 보이잖아. 요즘 여러분 이제 수도권은 철탑이 어디로 간다? 지하로 갑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겁니다. 그래서 지상권 하면 누가 생각해? 한국전력이 철탑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토지 빌려 쓰구나. 자, 칠판. 요거 이러고. 지로 지급은 성요소가 대가요? 아니고. 그 다음 또 읽어봐요. 근무일을 공전이 없어도 지상권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자, 지상권 역시 취득도 법률행위는 아까 등기해야 되지만 법률 규정은 등기 안 해도 돼요. 대부분 등기합니다. 요거 법률행위. 그게 지상권 뜻이야. 그럼 지상권 하면 누가 생각나야 된다고? 한전. 그러면 다시 봐요, 여러분. 지상권 한다고 합의해놓고 등기 안 하면 여기 뭐가 돼? 등기 안 하면 임대차.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한 장 남기면 존속기간이 나올 거예요. 찾았어요? 중간에 3번 존속기간. 칠판 여기 있네요. 약속으로 정했다. 안 정했다 밑에. 찾았어요? 약정하지 않았다는 몇 페이지 나옵니까? 301페이지 메뉴에 2번이네. 그러면 약정을 하면 최장은 규정이 없어. 가장 긴 기간 7장입니다. 연구만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한국전력이 철탑 존속기간까지 이렇게 존속기간을 정해요. 자, 그 다음에 최단이 가장 짧은 기간 단축하지 못한다. 최단이 뭐라고? 단축하지 못한다. 여기 있네, 여기. 자, 먼저 30년짜리는 뭐라 돼 있노? 경과한 건물. 석조 등 필요 없고 경과한 건물. 하나 더 적어라. 수목도 적어라. 나무. 15년은 그냥 건물. 5년이 뭐야? 마지막에. 아까 철탑, 광고탑. 5년입니다. 재단이. 찾았어요? 자, 우측 페이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고? 최단으로 갑니다. 그럼 7번 봐요. 최단이 3개 있잖아. 30년, 15년, 5년 중에 어디로 갈까? 소유 목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보자. 칠판. 소유 목적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지상권은 등기할 때 목적을 꼭 적어. 그럼 봐요. 경관 건물이다. 적하지 않아도 최단 아까 30년이잖아. 경관 건물하고 수목은 몇 년이었어 아까? 30년. 1이 간다는 거야. 그럼 철답이다. 5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상권은 기간을 약정해도 최단, 약정하지 않아도 최단이잖아. 지금 지상권 배야 지역권 배야. 그래서 지상권은 뭐라고? 지단입니다. 지단. 지단 알지? 머리 없는 축구선수? 저 머리 있는 사람은 싫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존속기간까지. 한 장 넘겨요. 그럼 302페이지 메뉴에 양가로 1번이 뭐예요? 매수청구 나오죠? 요거는 몇 페이지에서 하고 공부를 했어요? 몇 페이지 적어놨어요? 그거 안 적었어요? 그거 적어요. 임대차 페이지입니다. 그 임대차 거기서 시험에 나오니까 다시 몇 페이지에 있는 무슨 내용? 302페이지 메뉴에 양가로 1번이 뭐야? 나오죠? 적어요. 478. 그 478에 메뉴에 뭐가 보여요? 그겁니다. 거기서 시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너무 중요해요. 꼭 정리하고 꼭 가서 임대차에서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302. 이제 4번 지사권 효력입니다. 7번 봐요. 효력은 뭐다? 7번. 지상권 설정자가 있고 누가 있어요? 이 지상권 효력은 이 지상권 설정자의 권리, 의무를 공부하는 거야. 이 지상권자의 권리 의무 공부합니다. 그럼 여기 반대가 된댔죠? 이렇게 됩니다. 여기 효력이라도 자, 우리는 7번 지상권자 입장에서 적어놨어요. 그래 지상권자의 권리 의무 요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뭐야? 지상권자의 뭐? 찾았어요? 그리고 2번도 뭐야? 하단에 지상권 처분. 그리고 3번 의무잖아 이거는. 다 지상권자 입장에서 적어놨다.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자, 다른 거는 되었고 처분도 되었고. 자, 그러면 303페이지 메뉴에 판례 한번 읽어봐요. 양도가 처분 넘기는 거야 이전. 그 말은 주인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넘긴다. 왜? 물건. 질판. 자, 요 놈이 주인이 설정자고 지상권자가 어리고 요걸 처분한답니다. 병에게. 이게 처분이야. 처분할 때 여기 물건이면 동의 안 받고 합니다. 그럼 지상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물건. 동의 안 받아요? 전세권도 물건이야? 동의 안 받습니다. 물건은 처분이 자유롭다. 그것만 외우면 지금 303페이지 메뉴에 주는 지분이다. 그럼 질판. 임차권이라 가정하자. 임차권을 처분한다. 어떻게 돼? 임차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채권은 누구 동의? 이제 임대인입니다. 참고로 용어가. 임대인 동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왜? 채권이니까. 물건 동의 받나 안 받나? 안 받고 처분한다. 이게 물건과 채권 차이야. 그래서 물건은 처분이 자유롭다. 다시 물건은 뭐라고? 자유롭게 처분합니다. 지금 배우는 게 다 물건이야. 물건 8개 뭐가 있노? 그거야 그거.
아직 물건 8개도 안 되잖아. 예, 안 된다. 물건 8개 뭐가 있어요? 점유권, 소유권, 지지전. 지지전 다음에 유질조. 죽장 말고, 죽장이 그, 본인 고향 어디에요? 아, 영천이고. 영천에서 넘어가면 죽장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났구나. 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료 지급 업무 갑니다. 지료는 여러분 아까 성립 요소는 아니라 했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공짜로 빌려주겠어? 그럼 이제 누구한테 지료 줘야 돼? 세입자가 줘야 되잖아, 주인에게. 자, 줍니다. 그 지료를 몇 년 이상 연체하면? 2년 이상 연체하면 주인이 끝내라. 거기 지상권 뭐라고? 소멸을 청구합니다. 이해가 돼요? 몇 년 이상? 근데 요 지료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등기를 안 하면 대항력이 없고 찾았어요? 정액도 안 됩니다. 정액 청구도 등기해야 돼. 안 했을 때 이야기야. 다시 지료를 뭐 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뭐도 없고 대항력도 없고 여기 있는 걸 그냥 개근히 적고 있네요. 여기 한번 보죠. 그래서 몇 번째입니까? 위에서. 자, 여기 있네. 지료 등기 안 하면 대항력 없고 정액도 안 된다. 정감도. 그리고 2년 이상 연체하면 자, 이제 연체하면 소멸 청구하는데 양수인은 연체 기간 성기 안 된다. 거기 어디 있는가 하면 자, 한 장 넘겨봐요. 자, 넘겨봐서 자, 304페이지 우측에 기출 첫 번째 거 읽어봐요. 기출 첫 번째. 여기까지가 무슨 말이야? 지료를 주지 않기는 않았는데 누가 바뀌었어? 주인이 바뀐 설정자가 바뀐 걸쳐 있다 하잖아. 자, 이런 말입니다. 옛날 주인이 갑이고 지상권자가 어리라 하고 갑이 병에게 넘겼어. 근데 요놈이 3년을 안 줬어. 근데 옛날 주인 거는 2년이고 새로운 병일 때는 1년인 거야. 예를 들면 걸쳐 있다. 그 다음에 읽어봐요. 토지 양수인이 병입니다. 병은 읽어봐. 2년 미만입니까? 그럼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리지 없다. 왜? 칠판. 연체기간 성계돼 안 돼? 안 된다. 이거리. 그래서 이 칠판. 이 양수인은 병이잖아. 그 연체기간을 이어받지 못하는 거야. 보기 그렇게. 그래서 저기 칠판 적어놓은 게 저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주인 병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서부터 2년 동안 안 줘야 소멸 청구하는 거야. 질문. 자, 그래서 7번 다시 봐요. 자, 요 지료는 등기 안 하면 이런 게 없고 2년 이상 연체했을 때 새로운 주인은 양수인은 연체기간 성계가 안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우측 페이지 305 맨 위에 4번 타이틀이 뭐야? 자, 그걸 줄였죠. 실판. 저당권 확보 위한 지상권이야. 이건 순수한 의미 지상권이 아니란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순수한 의미 뭐가 아니다? 지상권이 아니다. 자, 그래서 그 양가로 1번에 있잖아요. 자, 토지에 대한 뭐와 함께 그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지상권도 있어야 되겠잖아. 이때가 이제 이겁니다. 원래는 여러분 저당만 잡고 싶은 거야.
근데 토지를 잡히는 거야. 그럼 토지 위에 저당 잡고 나서 건물 지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문제가 생겨. 그래서 뭐까지 잡아? 같은 저당권자가 지상권까지 잡는 게 요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조금 전에 배웠던 순수한 의미의 지상권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당권이 없어지면 지상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굵은 글자 한번 읽어봐요. 제3자가 청구할 수 있고, 또 제3자가 또 읽어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담보가치를 하락하기 위해서 지상권이 나온 거야. 주는 저당권이다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러면 쭉 내려가면 소멸 나옵니까? 한 장 남겨봐요. 자, 그럼 7번 봐, 여기. 요 지상권은 요거 중요합니다. 지상권하고, 지상권은 토지 사용하는 권리고, 이거. 그 위에 있는 물건은 뭐라 불러? 지상물. 그럼 지상물은 여기 되겠지. 아까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이 지상물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수목을 소유하고 지상권 맺었어. 그러면 수목은 팔고 지상권은 안 팔고 같이 안 팔고 분리처분돼? 됩니다. 중요합니다. 어디 있는가 하면 처분가 봐, 처분. 자, 이전 여기 있네. 303페이지. 자, 판례 밑에 쭉 내려가니까 동그라미 2번 5에서 한 10번째 줄에 찾았어요? 303에 읽어봐요. 동그라미 2번. 또한 지상권을 유보한 것은 보류해놓고 그 다음 뭐만? 물만 양도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 밑에 유보하고 지상권도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두 개 묶으면 지상권하고 지상물은 분리처분이 된다. 유명합니다. 적어요. 그 이외에는 분리처분이 안 됩니다. 요 두 개 빼고 분리처분 된다 안 된다? 그 이외에는 뭘 말하는 거야? 지상권과 지상물 빼고 분리처분 안 된다. 그 이해가 뭐라고? 몰라도 안 돼. 그냥 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 거기 여러분 시험에 3개 나온다. 지문에 잘 나옵니다. 그럼 그 이해가 뭔지 모르잖아. 그 이해가 뭔지 알아 몰라? 몰라도 안 돼. 되는 거는 뭐밖에 없어? 그럼 시험에서 7번 분리처분 된 다음에 요 두 개밖에 없어. 그 이외에 거 나오면 분리처분 된 다음에 틀리고 분리처분 되지 않는다 그래야 돼. 그 이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 심심하면 시험에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어느 순간 문제 보면 나와 있어요. 분리처분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되는 거는 뭐밖에 없다? 지상권과 뭐? 그 얘는 분리처분 안 된다. 너무 중요합니다. 꼭 외워야 돼요. 다시 분리처분 되는 거는 뭐밖에 없다? 그 얘는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아직 안 외우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유명한 분입니다. 축하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은 크게 공부할 게 없고, 자, 그 다음에 됐어. 자, 308 특수지상이 나와요. 자, 거기서 이제 1번이 구분지상권은 뭐 적어라? 지하철.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3개만 딱 기억하면 된다. 그 조문 밑에 의해서 1번 읽어봐요. 자, 줄 거요.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1번 합니다. 1번 동그라미. 토지, 지하, 지상, 공간, 상하 범위.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상하 범위를 정하니까 적어라. 중복 설정이 된다. 자, 칠판. 일물, 일권인 것은 뭐라고?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은 하나밖에 안 돼. 그 이외의 물건은 2개 돼도 돼. 지상권은 1개지만 무슨 지상권? 구분 지상권은 뭐가 가능하다? 중복이 가능하고 또 하나 더 칠판. 자, 지상권은 아까 뭐야?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목적이잖아. 3개. 그런데 구분은 뭐가 안 돼? 수목이 안 돼. 그럼 건물하고 공작물은 소유, 목적 된다는 거예요. 여기 구분 지상권입니다. 지하철 생각해라. 쉽다. 자, 그 다음에 309페이지 중간에 2번이 무슨 기지권? 분묘, 칠판. 분묘. 분묘가 뭐야? 묘지 있잖아, 묘지. 자, 아버지가 여기 묻혀 있어요. 토지는 타인 토지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 분묘를 봉사하고 수원한 기지라는 것은 요 뒤, 땅. 분묘, 기지권이라는 것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과 유사하다 이 말이야. 요겁니다. 그래서 2개만 볼까요? 자, 요 판례 바뀐 겁니다. 읽어봐요. 시효로 요까지. 그러면 요걸 20년 동안 한 거야. 이해가 돼요? 그자는 소유자가 요거는 청구한 날입니다. 청구한 날부터 지를 줘야 돼. 안 줘도 됐어. 근데 바뀌었다. 언제부터? 시효치도 할 때 언제부터? 토지 소유자가 만 날부터 청구한 날을 키우더라도 그럼 시효치도를 내가 2년 전에 했어. 아직도 토지 주인이 가만히 있네? 안 줘도 돼요. 청구한 날로부터 줘야 됩니다. 요거는 뭐 했을 때? 시효 취득했을 때. 분묘기지권을. 그 다음에 읽어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언제부터? 성립한 때입니다. 지러줘야 된다. 자, 2가지가 다른 거. 자, 312페이지 봐요. 312의 메뉴에 그 굵은 글자 보여요? 거기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읽어봐요, 쭉. 언제부터? 청구한 날부터다. 요거는 시효취득이고 그 밑에 2번 자기 소유 토지의 분묘를 절차한 사람이 그러면 7번 뭐예요? 자기 토지에 토지도 자기 거고 분묘도 자기 아버지야. 그럼 지로 생각할 필요 없잖아. 근데 어떻게 한다고? 칠판 토지를 넘기는 거야. 팔아먹어. 짱구합니다. 근데 분묘는 그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칠판 자기 토지의 분묘기적을 취득했다는 것은 처음에는 같았는데 자, 그 다음에 읽으니까 토지를 양도하면서 찾았어요? 이장하겠다는 특약이 없으면 분묘기지권 취득합니다. 그런데 칠판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토지를 사는 놈이 분묘 이장하라 해? 안 하라 해? 하라고 하지. 그런데 이게 임야야, 임야. 시골에 임야를 해도 분명히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얘 그대로 썼어야 한 거야. 이해가 돼요? 그때는 어떻게 돼?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가 뭐야? 주인 바뀔 때 성립하는 거야.
그때부터 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잖아.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는 그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 대가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뭐한 때부터? 그때는 성립이야. 청구가 아니고 시효취득은 청구한 때야. 원래는 시효취득은 지를 안 줬어도 됐었어. 거기 바뀐 지가 장 21년이잖아. 그래도 언제부터 준다고? 소유자가 지로 달라고 청구한 때 주고, 자기 토지에 분묘 설치하고 토지 팔아먹으면 언제부터? 성립하기 언제야? 소유권 바뀔 때 성립하는 거야. 여러분이 작년에 팔아먹으면 그때부터 실적이 지를 줘야 돼. 그럼 주인이 가만히 있다가 2년 있다 청구할 수도 있어. 그럼 언제부터 줘야 돼? 청구한 때가 아니고 성립한 작년부터 줘야 되겠지. 그 시점이 다르다 이 말이야. 참 이 분묘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죠? 분묘 여러분, 이 수목장하고 돌아가 나 죽으면 수목장 분묘 나 안 하겠다. 손 들어봐요. 나 분묘 필요 없이 뿌리라 바다에. 바다 이거 어디 뿌리고? 산에 뿌리라. 아니 그러면 야, 아니 뭐고? 자기 시신을 뿌려도 된다고? 지금은 그렇지. 나이 더 들어봐요. 달라진다. 내가 생각할 때. 잠시 쉬었다가 관습법상 하겠습니다.